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관해서 계속 강의를 한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파워순환 철학과 파워 프로세스와 파워 오속성과 파워순환 에너지로 구성되어서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파워순환과 파워순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워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파워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학적 또 물리학적 측면의 파워가 우리 사회 속에, 즉 사회과학에 들어오게 되면 그 파워는 같은 의미지만 사회과학적 의미로 다시 정의가 됩니다. 그 의미를 보시게 되면 사회과학적 의미의 사회적 파워는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이나 프로세스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에서 볼 때 파워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 수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파워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바로 아버지가 가진 사랑은 아버지의 파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아버지는 그 사랑이라는 관점으로서 가족을 돌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이 추구하는 이용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바로 기업의 파워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파워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품은 바로 기업의 이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가진 하나의 파워에 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소목적 달성이나 생존을 위해서 어떤 특정 형태의 파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공부를 통해서 파워는 보이는 파워와 보이지 않는 파워, 즉 가시적 파워와 비가시적 파워가 있으며 또한 경제적 파워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 사람들은 보이는 파워나 보이지 않는 파워나 경제적 파워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파워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만든 제품이 창고에 쌓여 있다면 그 제품은 기업의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만든 제품이 시장을 통해서 널리 퍼지고 널리 확산되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은 그 제품을 통해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고 확산되는 것은 바로 제품의 순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워는 바로 순환될 때 그 파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의 특성은 바로 활동성입니다. 파워 활동성, 즉 활동하지 않는 파워는 거의 소멸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워는 순환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 순환은 모든 파워는 자기의 고유한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워의 순환을 주기는 바로 파워 형성, 성장, 성숙 및 쇠퇴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워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 이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파워의 수명 주기라고 합니다. 모든 파워들은 자신의 고유한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사람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 장년기 및 노년기를 자신의 수명 주기로 합니다. 유년기는 일종의 인생의 도입기라 볼 수가 있고 청소년기는 성장기라 볼 수가 있고 장년기는 인생의 성숙기이며 노년기는 쇠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자신의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 시장에 도입하고 시장에서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말은 소비자들이 널리 구매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장이 지나면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기가 거쳐서 소멸합니다. 즉 제품은 시장의 도입과 성장과 성숙과 쇠퇴기를 그 수명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의 수명주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 2-1 같이 파워의 수명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파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성, 성장, 안정 또는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한다 하는 것이죠. 파워가 안정이나 성숙기가 되면 파워는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성, 성장, 안정에 이르기까지 파워 영향력은 이와 같이 증가하다가 성숙기에서 또는 안정기에서 쇠퇴기로 들어가게 되면 파워 영향력은 이렇게 약해지고 소멸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워는 자신의 수명 주기를 따라 순환할 때 파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순환은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파워는 첫째는 주기적 및 비주기적 순환으로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주기적 순환이라 하는 것은 파워가 소멸될 때까지 파워 수명 주기의 각 단계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의 수명 주기는 형성, 성장, 안정 이 쇠퇴기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될 때 이것을 파워의 주기적 순환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재창조와 혁신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지구의 주기적 순환은 지속적으로 지구 생태계를 창출하고 생태계를 상승의 협력의 질서로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이 있습니다.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무엇이냐면 파워 수명 주기 각 단계가 다단계로 나타나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파워가 비주기적 순환할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성공적인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도입했습니다. 시장에 도입하고 나서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로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성장기에 진입하지 못한 제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비주기적 순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입기만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품은 바로 제품의 실패를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든 파워, 즉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기적인 순환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파워의 주기적 순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파워의 주기적 순환에서 각 단계, 즉 형성기와 성장기와 성숙기와 쇠퇴기가 이와 같은 단계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형성기에는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한 파워 형성 또는 도입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워 요소라는 것은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요소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사랑은 바로 무형적 파워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파워 요소로 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나 원재재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그 원재재는 바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파워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성기회는 파워 요소를 기반해서 파워를 만드는, 형성시키고 도입하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이 기관은 파워의 영향이 미약하게 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의 시장 도입기에는 낮은 판매량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성장기에는 파워의 신속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성장이나 파워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예를 보면은 제품이 기업 제품 시장에서 빠른 확산이 일어나고 신속한 판매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숙기에는 파워의 변동이 안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보게 되면은 제품의 성숙기에나 안정기에는 제품의 판매량의 변동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성숙기가 지나게 되면은 그 파워는 쇠퇴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쇠퇴기에는 파워 영향력이 이제 소멸됩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은 시장에서 제품의 철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철수가 일어나면은 기업은 바로 새로운 신제품을 기업에 도입하고 그 신제품이 새로운 제품의 수명 주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파워의 주기적 순환의 모습은 바로 그림 2-2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 2-1을 보시게 되면 파워의 수명 주기가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만든 생산한 제품이 특정의 제품이 이와 같이 규칙적인 수명 주기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자신의 수명 주기를 따라서 지속적인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수명 주기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중학교에서 수명 주기가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런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도 인간 자신이 주기적 순환을 할 때 인간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의 주기적 순환은 보시게 되면 지속적인 재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은 어떤 원인이 일어나겠습니까? 파워의 주기적 순환은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또는 자생적으로 자신의 파워 형성을 위한 프로세스 주로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파워가 주기적 순환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또는 자생적으로 자신의 파워를 형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기를 보게 되면은 내재적 동기가 있고 외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는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동기입니다. 즉 스스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외재적 동기는 자기 스스로부터 부여된 동기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기입니다. 즉 외부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재적 동기, 즉 자기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재적 동기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그 인간은 이와 같이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재적 동기가, 즉 자발적으로 뭐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파워가 새로운 수명 주기를 지날 때 그 파워 영향력은 한 차원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수명 주기를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두 번째 수명 주기는 중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수명 주기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으로 수명 주기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그 인간의 지식은 점점 높아지고 영향력도 더 커지고 따라서 한 차원
높아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전 파워의 수명 주기를 지나서 새로운 수명 주기를 만들어갈 때 그 파워의 영향력은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의 주기적 순환은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지속적인 재창조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품의 주기적 순환은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제품 혁신은 결국은 기업을 지속 가능 경쟁 우위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떤 정당이 만드는 정책이 주기적 순환할 때 그 정권은 지속적인 창출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나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파워가 주기적 순환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따라서 우리의 파워를 주기적 순환으로 만들어낸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대비해서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파워의 수명 주기의 각 단계가 불규칙하거나 다단계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존 질서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파워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어떤 것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바 같이 파워의 주기적 순환은 자발적인 행동으로부터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나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그렇지가 않죠. 타일적인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외부 환경의 영향이나 외부 파워의 고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파워 순환이 형성되거나 파워 오속성을 따르지 않는 파행으로부터 흔히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워 오속성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파워의 오속성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자발적 순환이 아니라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파워 순환이 만들어질 때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을 비주기적 순환으로 들어가게 하여 많은 기업이 도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즉 90년대의 외환위기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여금 비주기적 순환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자기의 파워의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외환위기라는 이러한 외부적 힘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파워를 비주기적 순환으로 도입하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지구가 비주기적 순환을 할 경우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지구의 주기적 순환은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지구가 비주기적 순환할 경우는 지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여름만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은 겨울이 계속될 것이고 어느 지역은 가을만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은 봄만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구의 비주기적 순환은 결국은 지구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사회에서 이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바로 파행을 포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파행이란 무엇이냐면은 군중운동이라든가 유언비어, 폭도, 유행 등의 집합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합적 행동은 지속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급격히 팽창하여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소멸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한다는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집합적 또는 파행적 행동은 파워로서 구조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사회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파워 구조는 무엇이겠습니까? 파워 구조는 모든 파워는 파워 핵과 그 추정자와 파워의 무게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파워의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파워 핵에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를 의미합니다. 이 파워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합적이거나 이 파행적 행동은
파워로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서 우리 사회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의 주기적 순환은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우주 속에 작은 파워는 큰 파워 순환 속에 순환하고 큰 파워는 더 큰 파워 순환에 순환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태양계는 우주의 순환 속에서 순환하고 있고 또 태양계 안에 있는 각 행성들은 태양계 순환 내에서 순환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사회도 보시게 되면은 작은 사회적 파워는 큰 사회적 파워 순환 내에 순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파워가 큰 파워 순환 내에서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낼 때 그 사회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국가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 2-3에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2-3에 나와 있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적 파워의 주기적 순환 모습을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큰 파란색으로 표현한 순환은 바로 국가 경제 정책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국가 경제 정책이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고 그 국가 경제 정책의 순환 속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순환이 있습니다. 그 산업의 순환을 우리가 녹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이와 같이 주기적인 순환을 만들어내고 그 산업 안에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즉 개별 기업이 존재합니다. 개별 기업들이 이와 같이 주기적 순환을 해나갈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별 기업은 작은 파워가 되겠죠. 그 작은 파워는 바로 보다 큰 산업의 순환 속에서 순환하고 그 산업은 무엇입니까? 국가 경제 정책보다 더 작은 파워입니다. 따라서 산업은 국가 경제 정책의 순환 속에서 순환합니다. 이러한 순환들이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낼 때 그 국가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국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주체들의 파워가 주기적 순환할 경우 이러한 국가 사회는 상생과 협력의 생동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회적 파워들의 주기적 순환은 지속적 혁신으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사회 구성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은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 개인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도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도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도 목적을 달성하고 정당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사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공동체는 각자가 만든 파워들의 주기적 순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워의 주기적 이런 순환들이 작은 파워는 큰 파워 순환 속에 순환하고 또 큰 파워는 더 큰 파워의 순환 속에 순환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워 순환 철학은 바로 이와 같은 파워의 순환으로부터 파워 순환 철학을 도출했습니다. 파워 순환 철학이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 주체들이 창출한 파워가 주기적 순환을 유발하는 국가사회는 상생과 협력의 생존 공동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섭리를 기반으로 파워의 주기적 파워순환을 유발하여 재창조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창출하고 생동 공동체 구현을 위한 원리와 그 실천적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워순환 철학은 결국은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국가 사회에 구현해서 바로 혁신의 선한 의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에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정치학과 경제학과 경영학, 이 모든 사회과학들이 각각 자신의 고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자연과학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바로 우주와 자연의 질서로부터 패러다임을 이끌어내서 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추구한 이 패러다임은 바로 자연과 우주의 섭리, 즉 진리에 의해서 자연과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패러다임으로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진리가라기보다는 방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파워 순환 패러다임이 바로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우주와 자연의 섭리인 그 파워 순환의 원리, 즉 이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하고 이런 연구를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기반한 국가 경영은 지속가능 생존 공동체적 국가사회를 구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개설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한 이유는 이와 같은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원리를 바로 우리 국가사회에 적용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사회 공동체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이와 같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파워 5속성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